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위입니다. 이준석이 공천 문제, 시스템 공천 문제를 좀 바꿔보자. 최재형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혁신위원회입니다. 이걸 이제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최재형을 비롯해서 혁신위원들은 해체할 필요까지는 있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제부터. 지금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혁신위가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적정하냐. 이준석 해임, 이준석 대표 체제가 해체가 되면서 혁신위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을 했고, 최재형 위원장은 혁신위는 혁신위의 역할이 있다. 가장 핵심은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위원장도 혁신위는 자기 영역이 있다라고 혁신위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최재형이 맞붙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혁신위를 그대로 가야 되느냐, 해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이준석이 만든 혁신위입니다. 이준석이 만들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준석이 자신이 당의 공천을 좀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위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고, 또 이준석이 제대로 된 객관적인 공천 시스템, 당 개혁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최재형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죠. 최재형의 강직함을 높이 샀다라고 해서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이제 몇 가지 공천 제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제도는 정말 정치권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고 가장 중요하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전략공천도 좀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 부분 그런 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도 혁신위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직무대행 체제로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입장이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혁신위는 혁신위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대로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안철수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혁신위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지금 비대위 체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혁신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혁신위 아니고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수도 없이 공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공천이라는 게 그동안 경험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공천한다라고 해서 전체를 경선에 붙여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천을 하면 그 공천이 잘 된 것이냐. 폭망한 경우 많았습니다. 모두 상향식 공천이다라고 해서 공천하면 모두 명망가들, 이름 널리 알려진 사람들 위주로, 다선 위주로 모두 공천을 받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전략공천도 필요하다. 전략공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면 신선한 새로운 인물도 좋지만, 또 당시에 당권을 쥔, 권력을 쥔 쪽에서 자기 사람 심기를 해서 또 전략공천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답이 내려져 있죠. 공천 문제에 관한 하는 정답은 없다.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공천에 관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도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이제 당시에 당 지도 체제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천, 결과적으로 좋은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표가 안 되더라도 새로운 신선한 인물도 필요하고, 또 많은 표를 모을 수 있는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정답입니다.
최재형이 하고 있는 이 혁신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준석이 지도체제가 물러났으니까, 이준석이 해임됐으니까 혁신위를 당장 뭐 해체하자. 이건 이준석이 안 좋은 의도를 갖고 당을, 공천을 가지고 장악할 의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혁신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만 생각해 보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준석 개통이니까 없애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노림수도 있을 테고, 뭐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을 들고 나온 것이 반 이준석 표를 모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 계산들 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혁신위에서 지금 최재형이 계속 혁신위에 매달리는데, 최재형이 뭐 이준석 편을 들고 이준석 비호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제외시키겠습니다. 최재형이 지금 혁신위를 통해서 객관적인 공천안을 만들어도 그 공천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만 불러일으킵니다.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뽑히는 지도체제가 새로운 또 공천안을 손질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공천안과 충돌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갈등만 불러일으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체제를 뽑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2024년 공천권을 확실하게 새 지도체제에 맡겨서 2024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떤 시스템을, 이게 지금 대학교 신입생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시 요강을 만들면, 그 요강에 따르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인 다양한 형태의 공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차기 지도체제에 넘기는 것이 맞죠. 차기 지도체제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넘기지 않으면 괜한 또 분탕질만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 요인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재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도 될 그런 공천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지난 30년이 넘는 정치사에서 매번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재형의 정무감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것은 뭐 굳이 다시 끌어오지 않겠습니다. 최재형이 이준석과의 뭐 관계 비호하는, 그렇게 사실은 최재형답지 않은, 최재형이 왜 최재형입니까? 원전 감사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굉장히 그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괴롭힘 속에서도 1년 3개월을 최재형 뚝심, 자기만의 감사원장으로서의 뚝심으로 원전 감사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그 원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재형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제가 되고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최재형이 계속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한 이유 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정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이 정무감각이 없으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재형 자신은 아주 객관적인 정말 공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조폭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는 나쁜 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조직폭력배 속에서 회계를 보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은 정말 회계를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회계 직원이 자기는 정말 객관적이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회계를 잘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조폭의 일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큰 틀이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안에서 자신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객관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감각, 전체의 큰 틀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최재형처럼 감사원장으로서 그렇게 국민의 신망을 받다가 이제 정치판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뭘 하나 제대로 국민들이 그래 역시 최재형이구나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최재형과 윤석열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정무적 감각을 갖춘 윤석열과 그걸 갖추지 못한 최재형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국민적 신망을 얻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뭐 코미디언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저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원장은 잘했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업은 잘 이끌었나? 그렇게 훌륭한 공무원이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무적인 감각입니다. 자신은 객관적으로 정말 잘해보겠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큰 틀에서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범죄를 저지르는데 도와준 꼴이 되어버립니다. 최재형의 정무 감각이 혁신위를 지금 최재형이 이준석 체제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도 이 혁신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최재형의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 저는 최재형이 뭐 정치적 야욕이 있다, 욕심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혁신위는 지금 대학 입시 요강처럼 객관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고 전략 공천에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곧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겁니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조금 있다가 뽑히게 될 조기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새 지도 체제가 만드는 그 공천 시스템과 갈등을 일으킬 그런 안 좋은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나 또는 합리적으로 봐도 혁신위는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권성동도 그랬고 주호영도 그러는데 혁신위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혁신위가 뭐 움직일 공간이 있다, 자기가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권성동도 직무대행을 맡자 혁신위가 뭐 움직일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무대행을 뭐 1년, 2년 할 것처럼 주호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계속 뭐 혁신을 하겠다, 혁신 비대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곧바로 끝났듯이 주호영 비대위도 혁신위는 이런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빨리 전당대회 관리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체제의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면 그 계산대로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당권에 도전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 혁신위 문제, 이 혁신위 문제를 고집하게 되면 이건 이준석의 페이스에 말려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갈등 요인만 만들게 된다라는 점이고, 지금 혁신위가 만들어내는 그 객관적인 시스템이 객관적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 입시처럼 객관적이라고만 해서 그 공천이 잘 됐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최재형은 모르겠지만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까 주호영과 권성동은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천 문제에 대해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권성동이 이 혁신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도체제를 좀 강화해 보려고 하는, 또 이어서 주호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터는 것이 맞습니다. 이준석 체제가 해체되는 것과 동시에 혁신위도 해체하는 것이 앞으로의 분란을 막는 길이다. 지금 당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혁신위 논란까지 일어나야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혁신위가 지금 이 공천 시스템을 뭐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 하나의 갈등 요인만 만들 뿐이다라는 것이고, 최재형은 정무 감각 부분에서 전체의 큰 틀을 보는 눈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최재형이 비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호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석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최재형 자신이 봐서 국민들이 볼 때도 납득이 될 만한 것은 비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지금 저렇게 난동질을 부리고 있는 것을 최재형이 동의한다라는 것입니까? 최재형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